지금 여러분께서는 매력만점 꿀보이스 감성대대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고민은 여중생의 고민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 대디, 난 이번에 명의여중 3학년이 된 윤정이라고 해. 대디 영상 요즘 정주행하면서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대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냥 대디가 내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대학에 가기 싫거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공부는 반에서 1, 2등 할 정도로 잘하는 편이야. 하지만 내 인생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분야에 지금부터 열중하고 노력하고 싶지. 그 시간에 쓸데없이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건 정말 끔찍한 것 같아. 근데 이런 나의 생각을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셔. 무조건 인문계로 진학한 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라고 강요만 하시고. 대디 생각은 어때? 학벌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대학 가는 건 시간 낭비하니까 그냥 대디의 생각을 알고 싶어. 그냥 다른 어른들 말고 대디 말이면 귀담아 들을 것 같아. 그리고 벌써 구독자가 16만이 돼가네. 정말 축하해. 너무 고맙게도 윤정이가 먼저 아저씨한테 말을 놨으니까 아저씨도 편하게 반말할게. 대학은 중요하지 않다. 학벌은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머리로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이 양심이 그렇게 허락치가 않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중요하더라. 근데 나도 공감하는 게, 나도 중학교 때 윤정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 대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인드였어. 나는 예술고를 나왔거든. 내가 대단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예고를 간 게 아니라 그냥 인문계를 가기 싫었어. 그 황금 같은 시기에 교실에 처박혀서 수능 공부만을 준비하기에는 내 인생이 좀 불쌍한 것 같았고, 내가 중학교 때 예고를 가기로 했을 때는 어머니께서는 별 문제 없었는데, 근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누나처럼 인문계를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크셨지. 우리 누나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정말 좋은 명문대를 갔거든.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현규야, 너가 지금 바짝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수록 네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너의 환경이 바뀌고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나중에 정말 후회할 거다. 아버지한테 중3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왜냐? 귀에 안 들어오거든.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알겠지. 아버지께서 왜 나한테 그런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기억 그대로 중3 때로 돌아간다면 진짜 미친 듯이 3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가보도록 노력해볼 것 같아. 학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예스야.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도 완전 넘쳐. 명문대를 가야 취업이 잘 되네, 성공하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다 성공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고졸이나 이름 없는 대학 나왔다고 해서 성공 못한다는 그런 법칙은 없어. 하지만 학벌이 좋음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이 얼마나 유리하고 좋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요인은 정말 많은데, 내가 정말 많이 고민해서 딱 세 가지로만 정리해봤어. 첫 번째 환경, 두 번째 인식, 세 번째 효율성. 첫 번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걱정하시는 게 바로 나쁜 친구를 사귀는 거거든. 사람들이 왜 기를 쓰고 강남 같은 학군 좋은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지 알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의 환경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커. 강남에 산다고 해서 다 인성 좋고 성격 좋고 성공했다는 그런 의미라서가 아니야.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 강남 같은 학군 좋은 지역의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그 자식의 교육 환경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물론 이런 지역에서도 불량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야. 본인은 잘 못 느끼겠지만 그 사람의 인격 형성이나 가치관, 그런 것들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야. 그만큼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그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윤정이가 명문대학교를 간다면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물론 명문대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인간 쓰레기도 있고 성격이 이상한 인간들도 있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요소들은 다 일단 배제하고, 오로지 나중에 윤정이가 20대 초반부터 삶의 질이 높아지고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만을 생각해봐.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교에 갔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어린 시절에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거든. 아무래도 이런 친구들이 그렇지 못한 친구들보다 조금 더 자신감이 넘치고 좀 매사에 긍정적이겠지, 아무래도. 그렇다면 학창시절 내내 실컷 놀다 대충 수능 봐서 대충 대학 간 친구들과 그런 그룹에 섞여서 20대 초중반을 보내는 거랑,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정해서 인내하고 노력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 친구들과의 그룹에 속해서 20대 초중반을 보내는 거랑, 어느 그룹에 속해서 가장 인생의 황금 같은 시기인 20대 초중반을 보내는 게 윤정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 물어볼 것도 없지. 사람은 어느 집단에 속하든 정말 거기에 쉽게 동화되는 존재야. 정말 무섭도록 너가 모르는 사이에 동화가 돼. 나는 그런 걸 군대에서 제일 많이 느꼈어. 명문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훌륭하다라는 말도 아니고
이름 없는 지방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야. 하지만 이 분위기라는 게 절대로 무시 못해. 윤정이가 20대 초중반을 이런 명문대에 진학이라는 성공을 맛본 선배, 후배들, 동기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서 같이 호흡하고 경쟁한다는 건 정말 무시 못할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 너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출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인식이야.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는 인식. 사람은 살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살잖아.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무의식적으로 나름대로 그 평가를 내리게 되거든. 그 평가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지,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할지,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할 만한 사람인지. 근데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진짜 오랫동안 깊숙하게 지내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본질이나 그 내공 같은 것들을 그 정확히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어. 그래서 일단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 그 사람의 태도나 외모, 말투, 지식, 직업, 그리고 정말 무시 못할 요소가 바로 학벌이라는 거야. 자, 만약에 윤정이가 꿈이 웹툰 작가야. 그래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웹툰 작가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 자,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26, 7 됐는데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늦은 나이지만 또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에서 윤정이가 또 다른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폭이 학벌이 좋냐 안 좋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될 수 있어. 자, 근데 만약에 윤정이가 고대 출신이야. 그러면 또 다른 분야에 이력서를 넣었을 때 그 면접관들이 딱 보고 고대 출신이네 하면서 한 번 더 보고 너한테 왜 웹툰 작가에 도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뭘 느꼈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왜냐면 너의 학벌을 보고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웹툰 작가에 도전했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겨.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너가 머리가 좋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굳이 너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돼. 그래서 같은 웹툰 작가에 도전했다 실패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학벌에 따라서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자, 이게 살면서 얼마나 좋은지는 내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를 거야. 이거 하나 얘기해줄게. 그 박진영이 옛날에 가수할 때 방송국의 제일 불만이 그거였대. 귀걸이 금지, 염색 금지, 배꼽티 금지, 레게 파마 금지가 너무 많아서 한 번은 반발심에 생방송에서 그 바지를 비닐로 만들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바로 방송국의 높은 사람들이 그 박진영을 불렀대. 불러놓고 야, 너 연대 다닌다며. 근데 왜 그랬냐. 너는 일반 딴따라와 다르지 않냐.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옷을 그렇게 입고 나온 거야 하고 물어봤다는 거야. 자, 만약에 박진영이 연대생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임원들이 불러놓고 물어봤을까? 내 생각은 아니야. 그냥 에이 하면서 뒤에서만 욕하고 그냥 징계만 주고 끝냈겠지. 박진영이 연대생이니까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인식을 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거야. 이게 바로 인식이야. 학벌이 주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 이거 정말 무시 못해.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성이야. 윤정아, 그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 빨리 이걸 인식하고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 불공평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힘도 될 수 있고 지능도 될 수 있겠지. 그 중에서 가장 불공평한 게 바로 금수저야. 이건 정말 웬만한 노력으로는 역전이 안 되는 가장 현실적인 불공평함이지. 자, 이게 어릴 때는 잘 몰라. 그때는 다 고만고만 하거든. 노는 것도 그렇고 돈 쓰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바로 사회 나가서 혹은 결혼하고 나서부터인데, 아저씨는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원룸에서 신혼생활 시작했거든. 차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결혼 8년 차인데 그동안 뼈 빠지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 모으고 두 아이 키우면서 이제서야 좀 자리 잡고 좀 살고 있어. 근데 금수저였던 내 친구는 결혼하자마자 판교에 있는 60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더라. 이렇게 출발선부터가 완전 달라. 어떤 사람은 한번 사업했다 망해버리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버리는데, 근데 금수저 애들은 이 사업이 망하면은 또 다른 사업 또 시작해. 집에 돈이 많으니까. 망하면은 또 시작해.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돼. 하나는 그들을 욕하면서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우리 부모님 때문이다. 신세 한탄하면서 쭉 그렇게 살아가. 계속 평생 불평불만 하면서. 그러면 누구만 손해야? 본인만 손해지. 또 다른 부류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그 개체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세상이 공평하진 않지만 그나마 인생에서 가장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능시험이라고 보면 돼. 거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나마 공정한 룰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인 금수저 애들과 조금이나마 맞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20판이라고. 근데 이것도 100% 공정하진 않는 게 또 잘 사는 쪽 애들이 또 수능도 잘 보긴 해. 지금 중학생인 윤정이가 노력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학벌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카트라이더 게임 알지? 거기 보면은 다 같은 라인에서 출발하잖아. 근데 게임하다 보면 부스터가 쫙쫙 나가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1등을 하지. 그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학벌이라고 보면 돼.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 어떤 곤란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서
쭉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물론 그런 부스터 같은 아이템 없이 1등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지. 우리는 그걸 보고 보기 드문 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나 스카이 출신들이 성공하는 건 미디어에 안 나오잖아. 왜냐? 흥미가 없거든. 너무 흔하고. 인생은 효율적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해. 내가 어떤 걸 도전할 때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의대생들이 그 많은 양을 공부하고 몇 년간 개고생하면서 레지던트 생활하면서 버티는 이유가 뭐야? 그치? 의사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 학창시절에 수능 시험에 올인해서 준비하는 건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떨까?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만약에 윤정이가 지금 정말 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그 이루고 싶은 꿈에 올인하고 싶어서 그 수능 공부할 시간에 그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노력하기 위해서 대학을 안 가는 거라면 그런 거면 괜찮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윤정이에게 아직 그런 특별한 게 없다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10대 시절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어영부영 시간 보내고 공부를 안 하게 된다면 인생에서 정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그 기회, 금수저 같은 그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갭 차이를 조금이나마 메꾸고 비빌 수 있는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보면 돼. 처음에 내가 이야기한 거 있지.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교에 꼭 가보고 싶다고. 왜냐면 아직도 이 가슴 속에 아쉬움이 너무 커서 그래. 만약에 내가 학창시절에 미친 듯이 공부에 파고들어서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면 전혀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을 거야. 왜냐면 열심히 해봤으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예고에서 실기만 열심히 했지 이렇게 미친 듯이 수능 시험에만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단 말이야. 아저씨의 나이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후회하는 것들인데, 그 여자한테 한번 고백해볼 걸, 아니면은 그거 한번 꼭 해볼 걸.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하는 후회가 바로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해볼 거리야.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명문대학을 못 가서 못 살게 되어서 그런 후회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정도로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해본 기억은 정말 큰 후회야. 이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 나이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되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말이 쉽지. 그 공부에도 때가 있다는 말이 정말 맞아. 정말 너처럼 지금 머리가 쌩쌩할 때 공부해야지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공부한다고 되지가 않아. 너가 명문대학을 가야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나중에 윤정이가 후회할까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학벌이 좋게 되면 그 윤정이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이로움이 있는지만 얘기해주고 싶었어. 자, 오늘 이야기 듣고 판단은 너가 하면 돼. 거기에 따른 책임도 너가 지면 되는 거고. 다음에 한번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을 섭외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뭐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저랑 반대의 의견도 괜찮으니까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 윤정이가 판단 잘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